제가 오늘 김경수 사면과 전혀 상관없이 들릴 것 같은 안세영 그 선수와 협회와의 그 궁시렁 이거를 두 개를 묶어서 그냥 그 드루킹 김경수 그때의 저의 삶의 경험 이런 얘기를 지금 썰을 풀게요. 썰을. 자, 일단은 배드민턴에서 이게 금메달리스트한테 협회하고 뭐 나라에서 예산 주는 게 맞냐 뭐 이런 논란까지 안세영 논란이 번졌는데요. 그냥 제가 보고 겪은 얘기를 좀 썰을 풀까 합니다. 어떤 썰을 풀까 하냐면 김경수 드루킹 사태가 터진 나날들이었어요. 제가 그 근처 때 저도 꽤나 얽혀가지고 난리였거든요. 김경수가 뭐 사퇴를 한 해 만에 아침에는 김경수가 사퇴할 때니 저보고 디펜스 진영을 디펜스해라 뭐 이런 얘기들 뭐 그리고 이런 논리로 얘기해주면 좀 했으면 허접한 논리들 보내면서 이런 논리로 좀 디펜스 해줘라 이런 부탁들을 해대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이랬었어요. 드루킹 관련돼서 저는 이제 드루킹이나 김경수 조직이나 뭐 이런 조직들을 다 만났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관련돼서 대응 전술이 설 때까지 유재일 너 좀 말 좀 아껴라 막 이런 거를 이제 저한테 부탁들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김경수 사퇴한다더니 그러더니 오후에는 김경수가 출마 강행한다. 이해찬이 나서서 출마로 가닥을 다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고 뭐고 다 이해찬이 니들 정신머리 있냐 그러면서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김경수를 사퇴시키냐 그러면서 출마 강행 뭐 총력 방어 이렇게 하고 저한테 이제 지령은 하기까지는 그렇고 부탁도 오고 막 그랬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그런 거에 휘말려 든 게 여러분 이제 경인선 가자 영상 아시나요? 그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그 조직 이름이 경인선이었잖아요. 원래 그 조직 이름은 경공모였습니다.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그랬어요.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거니까 여러분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재벌을 개미들이 인수하자 이런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드루킹의 경공모는 경제적 공진화라는 건 대기업의 성장과 그 과실을 보통 사람들도 같이 나누자, 공진화를 하자. 부자와 보통 사람들, 그리고 진보 진영과 자본주의의 발전이 같이 공진화를 하자. 이게 이제 드루킹 경공모의 그 모토예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게 이렇게 드루킹이 경공모를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 프로토타입이 있었는데 그게 VIK였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해가지고요. 9천억 사기고 그 9천억 그 다단계 사기에 그 안에 또 10조짜리 신라젠이 품고 있었던 그게 유시민의 국민 그때 있었죠. 그 당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국민 뭐였어요? 그 이름도 생각 안 나네. 나도 거기 멤버였었으면서 이제 당 이름까지 생각을 안 나는. 그래서 그거에 만들고 거기에 우정부 지부장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채널A 사건에서 등장하는 그 이철 사장이 VIK 이철 사장한테 이동재가 찾아가서 유시민에 대해서 불면 너 풀어줄게라고 이동재가 딜을 쳤다. 한동훈의 오더를 받아서 이동재가 딜을 쳤다. 그게 채널A 사건이거든요. 저쪽의 주장. 다 허위 주장이었죠. 이제 그 VIK 이철 사장이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랬는데 그 이철 사장이 유시민 정치 조직으로 9천억을 해먹은 사건이에요. 장미파라님. 그 9천억을 해먹고 그 안에 10조짜리 신라젠까지 해먹은 게 바로 VIK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VIK 사건을 보면서 드루킹 입장에서 드루킹 이전에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좀 이해하시기 어려울 텐데 커뮤니티 서프라이즈라고 있었어요. 서프라이즈라는 커뮤니티 그러니까 친노들 커뮤니티 서프라이즈가 있었고 그 서프라이즈 주요 논객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노사모 멤버 중에서
커뮤니티 글쟁이들이 모여 있고 논리를 제공한다는 그 서프라이즈 중에 그 주요 논객 중에 한 명이었던 서프라이즈 아이디는 뽀띠. 서프라이즈 아이디 뽀띠, 김경수 팬클럽 회장 아이디 밀키수, 우유빛깔 김경수라고 해서 밀키수, 그 아이디를 썼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세상에 알려진 아이디는 드루킹,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자신들이 보기엔 그 의정부 지부에서 보험업을 하던 사람이 9천억 사기를 치고 그 난리를 치는 걸 본 드루킹은, 그러니까 VIK와 신라젠을 본 드루킹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구상을 더 키워서 재벌을 인수하겠다, 이런 모토를 걸고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 경공모를 만듭니다. 그리고 드루킹이 그렇게 하면서 제일 큰 비즈니스로 봤었던 건, 여러분 탈원전을 하게 되면 기저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탈원전하고 친환경으로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은 바람이 불 때는 발전이 되지만 바람이 안 불면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연료를 넣어서 발전을 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한데, 원자력이 사라진 그 자리를 석탄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 포럼이 중요합니다. 가스 터빈을 돌려요. 가스 터빈으로 발전을 하는 그 비즈니스가 되는데, 그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LNG로 그 전기 발전을 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문재인 일당과 드루킹이 구상한 거는 러시아의 가스를 끌어오는 거다. 파이프라인 가스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사오는 거는 리퀴드 내추럴 가스 해서 LNG, 가스를 액화시켜서 큰 배에다가 싣고 와서 그거를 다시 기화시켜서 우리 집집마다 이렇게 공급하는 방법, 이게 LNG인데, LNG는 러시아의, 그러니까 우리가 노드스트럼이라고 했던 거 있죠. 독일에 연결되어 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다 끊긴 그 노드스트럼은 파이프라인 가스거든요. 액화시키지 않고 가스가 나온 걸 그냥 지상에서 파이프라인으로 가게 되는 그 파이프라인 가스는 3분의 1 가격이에요. 3분의 1 가격이라서 이거로 하면 원전이 없어도 경제성, 타당성이 나올 수 있으니 러시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땡겨와서 여기서 발전을 하자. 이렇게 되면 또 하나 통일과 관련돼서도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그 통일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북한한테 파이프라인이 경유하게 되니 북한한테도 그 경유값, 땅값, 이용료, 렌트를 줘야죠. 북한의 땅을 이용해서 통과해서 땡겨오니까 그 렌트비를 줘야 되면 북한도 그 달러 난을 해결을 하고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공존을 하게 되고 러시아하고도 우리랑 얽히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안보는 개나 줘버린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걸 뭐라고 하냐? 그래서 유럽에 노드스트럼이 있다면, 그러면 이 동북아시아에는 시베리아의 힘이 있다. 시베리아의 이게 파워 오브 시베리아라는 건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가스관을, 이 시베리아의 가스관 고리를 이렇게 되는데 이걸 한국 쪽으로 땡겨온다. 이게 이제 이 구상이었고, 이 파이프라인 공사의 면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회사로 이 사람들이 찝었던 기업이 대림산업이고, 대림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데, 그 자금을 모으는 걸 VIK 자금 모으듯이 민단 자금을 모으려고 했었던 게 오사카 총영사를 보내서 거기서 제일동포들 자금으로 사모펀드 이런 거 만들어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거. 이게 드루킹 사건의 실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VIK를 얘기하고 그리고 파워 오브 시베리아,
에너지 정책을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전환 포럼에 대해서도 정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태양광 풍력을 앞에 내세워 있지만 GS와 SK가 뒤에 있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스를 구해오는 게 미국에서 이렇게 오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국이 가스 공급자면. 러시아, 중국 땅, 북한 땅을 도입해서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그들에게 의존한다는 건 미친 거다. 원자력을 포기하고. 그래서 저는 바락바락 우기고 그러면서 이제 뽀여 있으니 뭐니 그거에서 크게 봐야 된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드루킹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다라고 저는 이제 맨날 얘기를 하는데 다들 들으면 뭔 소리야, 뭔 음모론이야, 그냥 댓글 작업한 거 아니야? 댓글 작업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댓글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경공모 조직이 그때도 김정숙이 경공모가 그러니까 그 경공모가 있잖아요. 문재인 알잖아요. 발음이 안 좋잖아. 저도 그렇게 발음이 좋은 편은 아닌데 문재인 경공모 경공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발음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문재인의 대선 2017년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사람이 먼저다였잖아요. 그래서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경제도 인 사람이 선 먼저다. 그래서 경인선. 발음하기 좋으라고. 문재인이 발음하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문재인 듣기 좋으라고 경공모를 경인선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게 드루킹 사건의 그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든 걸 총괄 관리하는 문재인 쪽 사람이 누구였다? 김경수였지. 그게 김경수였던 겁니다. 이게 사건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채널 A 디펜스 할 때도 이건 디펜스가 아니라 한동훈 뭐 이미 이게 이동재 이게 디펜스가 아니라 오펜스로 가서 저쪽을 VIP 얘기를 계속 꺼내야지 돼. 이거는 그러니까 쟤네들이 제가 막 이렇게 떠드니까는 한 발 빠진 거거든. 무슨 주진우 의원께서 그거를 녹취록을 공개하고 반전을 내가 보면서 주진우 진짜 그랬는데 주진우 의원님 판때기를 알기나 알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녹취록 공개도 공개적으로 내가 한 거로 돼 있어. 그 인터뷰에서 제가 그걸 채널의 판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잘하세요. 저는 당신들이 뭔 일을 하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럴 거야. 한동훈 주진우가 뭐를 하든 나 삔또 상했어. 뭐를 해줬는지도 모르는 인간들한테는 도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최보연 공천해가지고 그런 저런 전장현 정책이나 하는 당신들을 내가 왜 돕냐? 알아서들 해. 일단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나올 게 제가 무슨 얘기고 오늘 내가 썰을 푼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너무 정치를 그게 왜 그러면 드루킹 사태가 그렇게 나오냐? 그러면 김정숙은 왜 경인선 가야지 이렇게 나오고 경인선 뒤에 이렇게 있는 조직들 결국은 여러분 대통령 후보 경선이라는 거 요번에 당대표 경선도 봤지만 책임당원 수입니다. 책임당원 수고 책임당원을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는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이제 월계수,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상한학회, 김대중은 호남 향후회 이런 식으로 정치 조직. 그 다음에 노무현은 여러분 뭐였어요? 노무현이 놀래운 거였죠. 노사모 같은 거. 그 다음에 박사모, 이명박 대통령은 뉴라이트 이런 식으로 대통령은 정치 조직 하나씩 경선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 구성원들이 개기질 못하는 거예요. 공천권하고 경선, 당대표를 전부 다 대통령이 손가락 까닥하면 거기서 결정나거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은 없죠? 그러니 한동훈 팬클럽한테 작살나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 조직이라는 건 정치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가치 배분을 할 수 있는 패권 경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치 조직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제공하는 게 그게 드루킹 조직은 댓글 작업과 그 경선단 숫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게닝 파워가 있었고 김경수도 그렇게 상대를 해줬고 그러더니 제가 보기에 이게는 참 모도 아닌데 와가지고 너도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드루킹 얘는 미쳤나?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갈 짬밥이냐 하면서 네 하고 그냥 웃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전화를 했죠. 드루킹이 자기가
청와대하고 김경수 대변인이라고 하고 나보고 밑으로 기호라고 그러는데 이거 뭔 얘기야? 얘 이러고 다니는 거는 알고들 있어. 위험해. 김경수 아니 그 경공모에서도 나보고 이상하다고 제보 오고 대기업 인수하다고 하면서 주가 조작하는 거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막 하다가 자기 원금 날리고 주가 조작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원조 리딩방 같은 걸 경공모가 했거든. 유료 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은하계 그 별들 이렇게 해서 안드로메다 은하 뭐 이런 거를 해서 등급제하고 그러니까 유료 주식 리딩방 같은 거로 해서 어디에서 들어가서 주가 부양하고 빠지고 이런 것까지 했거든. 경공모가. 그러면서 나한테 제보까지 있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이제 실명 얘기했다가 어느 공사 사장님 갔던 분인데 그분도 야 유재일 네가 내 실명 까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 받고 난리 났잖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김경수 만나신다고 해서 드루킹 그러고 다닌다고 김경수한테 얘기해달라고 그랬구나 했더니 내가 엿먹었잖아. 그러면서 제가 진짜 엿먹었거든요. 제가 드루킹 사고치고 다닌다고 그 문재인 청와대한테 얘기해줬다가 제가 엿을 먹었어요. 내가 민주당을 나온 과정에서 나는 너무 당당해. 나는 니들한테 그때도 니들한테 충원해줬다 이 새끼들아. 아무튼 뭐 그런 거였는데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제 제가 오늘 배드민턴 얘기도 또 이거랑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김경수 드루킹 사태가 터진 날에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진짜 아사리판이네. 요새 이제 그 한동훈 윤석열 싸우고 나서 아사리판이네 이렇게 메가리가 빠진 것처럼 그때도 이제 지방선거 하고 나서 이 대승은 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새끼들한테 이게 계속 권력이 강화되는 게 맞아? 이런 되게 민주당에 대한 회의감이 크고 가던 그런 시절인데 그러면서 이제 경인선 가자 요거 나오고 나서 저도 이제 온갖 정치부 기자들한테 전화 다 받았다.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들 전화번호, 엔간한 기자들 전화번호 제한 다 있는 이유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다 받았어요. 그래 이제 뭐 지방지까지 다 받았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그랬더니 민주당 조직 행님들이 또 저를 테스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머리 식히라고 저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시도대항 배드민턴 대회를 끌고 가서 나를 야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시도대항 배드민턴 대회 하는데 가자. 그래서 내가 귀찮아 죽겠는데 나와 이 새끼야. 너 지금 꼬라지가 퀭해. 그래가지고 그래 바람이나 쏘이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앉았어. 체육관에 가서 앉아 있는데 우리 애들 잘한다. 막 동호회가 난리도 아니야. 근데 아니 무슨 고양시가 이기던 안성시가 이기던 남양주시가 이기던 뭐 경기도권에서 시도대항전이 뭐 이렇게들 난리 날 것도 있어.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협회장 우리가 이겼네 막 그러고 뭐 이러는데 아니 도대체 내가 머리 식히자는데 여기를 왜 끌고 와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헉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냥 생활체육이 아닌 거야. 생활체육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있는 선수 우리 애 잘하지 않냐? 쟤 봐라 저거 하는 거 봐라 막 이랬는데 일단 월급 받고 플러스 후원금 레슨비까지 해서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땡겨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천이면 연봉 2억 4천? 2천 플러스니까 2억 5천 뭐 2억 5천 3억 정도야? 배드민턴 그 생활체육대회에 나와 있는 선수가 몸값이 3억 정도 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억 5천에 3억 정도 사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멍때고 있다 그 얘기 듣고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어머 이거 재밌는 판이네? 그러고 나서 이제 협회장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체육판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냥 동네 생활체육대회가 아니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거 보고 있으면 지금 민주당 실제 정치인들이 야 저 개새끼 이러고 있을 텐데 그러고 이제 보니까 단톡방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카톡이 아니야. 카톡이 아니라 라인 단톡방을 하는데요. 남양주시 배드민턴 라인 동호회 단톡방의 회원수가 몇 명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남양주시만 7,000명이더라고. 내가 7,000명? 전국도 아니고 남양주만 7,000명?
눈 돌아가던 거 있는 거예요. 여기 7천 명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이야, 생활체육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우리 요번에 시장 되면 조강한 시장 되고 그러면은 체육회장 누가 돼요? 막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다가 남양주시 체육회 예산 얼마 돼요? 이런 얘기 물어봤거든요. 300억이 넘어. 지금 한 500억 될 거야. 이것도 6년 7년 전 얘기라 그렇고 300억이 넘었어요. 그때 2018년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물어봤죠. 배드민턴 협회장을 하려 하면은 1년에 기부액이 억 단위가 넘어가야 회장님 소리 듣는 거예요. 회장님 소리를 들으려면 1년에 억 이상? 카일 났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가. 그리고 이제 관심이 깊어졌지. 이 민주당 이게 내가 형님들 나와서 야, 우리 동네에 유튜버 새끼 산다 그러더니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친한 척 밥 먹자 뭐 하자 아주 귀찮아 죽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인생이 한량이면은 시도 때도 없이 해서 밥 먹자 밥 사줄게 몸보신 시켜줄게 막 이러는 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스피커 하나 또 끼고 내 동생이야 이것도 이제 다 그분들한테는 비즈니스고 장사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도 야, 내가 국회의원이 이번에 청소년 행사를 하는데 대관하고 뭐하고 했는데 내가 몇 천 썼어. 뭐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왜 써? 돈을 왜 국회의원이 행사하는데 뭘 썼어?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이번에 국회의원 되고 뉴스에서 아주 시끄러운 뭐 있어요. 누구라고. 그럼 야, 개새끼야 그럴 텐데.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돈만 쓰고 가오 잡는 거 좋아해서 별 논란이 없었지만 안 걸린 건지 뭐 아무것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옆 동네에서는 막 브로커짓 그렇게 체육협회장이 브로커짓 하다가 난리도 났었어요. 난리도 나고 뭐 그런 거예요. 남양주에도 국회의원 한 명 뭐 민주당 국회의원 거기 원내대표까지 하다가 2억짜리 시계 받고 그러다가 간방 부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육협회가 그 건축업자 만나서 그 밑에 내가 의원님 똘만인데 요번에 용적률 가지고 내가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 여기다 해드리고 뭐 마트 들어오는 거 해주고 뭐 요런 거 이런 브로커짓 하다 걸려가지고 시계 2억짜리 나오고 뭐 나오면서 이제 잘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참 이게 여러분 조그만 남양주도라는 데서만 벌어진 일만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또 겪은 게 되게 웃긴 짓이 있어요. 웃긴 짓이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이제 동네에서 하는데 그 옆에 이제 동네마다 있잖아. 남양주시도 있고 옆에 도시도 있고 또 남양주 내에서도 또 안에도 화도가 있고 마석이 있고 뭐 평내가 있고 뭐 동네마다 또 그 몇백 명 몇십 명씩 가지고 있는 회장이 또 다 따로야. 다 따로인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접근을 하더니 갑자기 이제 핸드폰을 야, 내 애인인데 이쁘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쁘더라고요. 이런 형 애인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애인은 무슨 애인이야? 이게 여대생 사진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이거 한 달에 자기가 용돈 200을 주면서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뭐를 어쩌니 저쩌니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너도 소개 받을래? 내가 와, 내가 머리가 아파 오는 거야. 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엮이면 평생 약점 잡히고 사는 거죠. 그렇게 약점이 잡히면 제가 만약에 형 저도 소개시켜 주세요. 저 200 이렇게 되면 저는 민주당을 못 나왔을 겁니다. 유재일 그때 있잖아. 유재일 너 누가 이렇게 되게 너가 어딜 나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블랙메일을 받은 놈도 내가 알고 있어. 나하고 조국을 그렇게 같이 씹고 이거는 아닌 것 같지 않냐 그런데 저는 민주당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아유 저 새끼 그때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아유 내가 근데 이게 브로커들이 여러분 브로커들이 이렇게 다 작업까지 치는 겁니다. 작업까지 치어서 이렇게 코를 깨놓으면 이렇게 별의별 일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동네 협회장하고 대학생 애인 구하러 다닌 놈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 대한민국 개저씨들 제가 절레절레 했었는데 그런 일이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참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번에 뭐 드루킹 기념 뭐 오늘 제가 김경수 사면하고 해서 이런 그때 이제 그 시즌에 있었던 드루킹하고 뭐 있었던 시즌에 있었던 걸 여러분들한테 이게 정치 뉴스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정치 뉴스 말고 적나라한 정치 바닥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닥, 완전 바닥 얘기. 그럼 여러분 그냥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 정도가 서울 그렇게 생활체육대회에서 동네에서 레슨하고 뭐하고 이런 뭐 한 달에 2천이네 이런 대접을 받으면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그것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어떤 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단위 협회들의 정점에 있는 선수예요. 완전히 그 바닥에서는 스타죠. 그리고 대한민국 동호회 숫자 1위가 배드민턴이고 그리고 민주당 권리당원 영업하고 선거 때 거기에 여러분 민주당 권리당원만 배드민턴 모임에 모여 있겠냐고요. 동네 사람들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다 모여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홍보를 하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확장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중도 확장 같은 얘기할 때 메시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닥을 훑을 수 있는 중도가 아닌 민주당 사람들하고도 같이 얘기하면서 민주당 사람들 내지는 중간적 있는 사람들을 꼬셔올 수 있는 건 그런 중도나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배드민턴 동호회 같은 이런 판이 진짜 판이다. 이런 판이 이런 단톡방 같은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초 사이트 같은 건 이미 다 먹혔고 뭐 이렇게 해서 확장 가능한 이런 판때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확장형 선거운동 가가호호 바닥 전투가 발생하는 곳 중에 가장 큰 판이 대한민국 체육회 판 안에서도 배드민턴 판이다. 대한민국에서 동호회가 제일 많아요. 어느 동네 가나 제일 많아. 그리고 이 지역 협회장들은 다 지역 토호입니다. 그 동네에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웃겼다니까 마석 협회장하고 도농 협회장하고 기싸움 하는데 야 그러면서 자기 의원들 뭐 줄 서서 뭐 김한정이니 조홍천이니 뭐 이렇게 그러는데 조홍천 의원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은 없었고 아무래도 민주당 토박이었던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이런 거 관리를 좀 해가고 호남 향후의 회장이자 뭐 동네 협회장이자 이런 거 여러분 다 그러면서 농협 대의원이자 새마을금고 대의원이자 이런 걸 다 겸직을 합니다. 다 겸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직업형 협회장, 아까 말한 그런 분들은 한량형 협회장이 있고 직업형 협회장이 있는데 직업형 협회장들이 항상 쇠고랑을 찾는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한량형 협회장들은 나 돈 많어 가오야 내 인생 심심한데 돈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고 뭐 젊은 애 사귈 수도 있고 이딴 식의 그 가오형 협회장이 있고 업자형 협회장도 있고 업자형 협회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종 대의원 이권이 걸려있는 대의원 여러분 새마을금고 대의원을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 대의원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데도 끼어들 수 있죠. 야 여기에 건물 하나 올리는데 이거 새마을금고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새끼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피 받고 뭐 이러는 거죠. 이게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그러면서 형님 요번에 경선에서 떨어지셨는데 어디 가셔? 형님 신용보증기금 그거로 가시네 이사로 가시네 형님 부탁드려요. 이게 민주당 판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석 협회장, 도농 협회장도 따로 놀다가 지방선거 되면 그러면서 야 저기 누가 가오가 야 가오 잡는 호구가 억 단위로 썼댄다. 그래 억을 쓰면 그러면 네가 짱이다. 너가 남양주 짱 협회장이다 인정이다. 뭐 이런 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이제 그때 고양시 이제 시장이 최성이었잖아요. 최성 시장 밑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우리는 최성 시장이 이렇게 해줬는데 남양주는 어떠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고 남양주는 이거 뭐 새누리당 쪽은 이렇게 하네 뭐 거기도 괜찮네 뭐 서로 이렇게 비교질해요. 우리 시장은 어땠고 니네 시장은 어떻고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요번에 될 놈은 어떤 놈이 될 것 같고 걔는 어떻게 해준다니 뭐 이런 얘기들 하고 막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시설 유지 보수하는 시장, 뭐 샤워장을 만든다, 화장실을 만든다, 그 앞에다가 뭐 그늘막을 만든다 이런 거 다 돈이고요. 그다음 용품 시장도 있고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오 시장이다. 가오 시장이고 권리당원 시장이고 정치 자영업자 시장이다. 이게 체육협회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이게 제가 나이가 먹은 거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선수가 이제 이름 자꾸 헷갈리는데 안세영 선수가 내가 금메달리스트인데 나한테 좀 더 쓰시고 나는 케어를 더 해주셨어야지 저라고 이제 일명 바게닝 협상을 건 거죠. 봤지 내가 금메달 이렇게 땄는데 니네 금메달리스트한테 너무 짜게 굴었어. 그러니까 협회는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협회가 일을 잘 못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협회도 일단 일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판에서 금메달을 땄으면 서로 윈윈이라고 해야 될 시점에 어쨌든 일단 해야 될 쯤에 바게닝을 바로 건다. 하긴 금메달이라는 게 협상력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 편을 들으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알아서들 할 일이다. 어리다고 편들 일 없다. 그냥 이건 비즈니스다. 안세영이 앞으로 비즈니스고 이제 금메달을 땄으니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국민들이 와 금메달이다. 국뽕 그런 시절은 끝났다. 국뽕의 값이 무엇인지 그 금메달이 나오기 위해서 제조 공정이 어땠고 나쁜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국민들이 왜 그걸 이해해야 돼.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국메달이라는 국뽕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제조 과정이 있고 제조 공정이 있고 그거에 대한 청구서는 국민들한테도 날라온다. 그 청구서가 적당한지 아닌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분명한 거는 박주봉, 박수현이 금메달을 따던 그 시절 대비 지금은 금메달이 주는 국뽕의 만족도가 우리한테 주는 만족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올림픽 시청률도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비용 지출도 국민들도 옛날같이 비용을 많이 지출할 생각은 별로 없는 거다. 이거는 이제 국가적 차원의 지원보다 시장의 원칙에 따라 시장의 지원 그리고 국가의 지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국가의 지원이 없었다 막 그러지만 투자했고 그리고 금메달의 값어치가 광고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도 국뽕이 엄청나게 김연아 선수가 똑같은 금메달이 아니죠. 피겨를 따는 금메달에서 오는 그 국뽕이 다른 건 국뽕보다 엄청나게 컸었고 그리고 이제 김연아 키즈 그러는 그 꿈을 키는 아이들도 나오고 교육시장도 열리고 그리고 이제 대중이 이제 열광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가져가고 뭐 이러는 건데 저는 뭐 대중의 열광도 협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는 선수의 하소연이 짠하긴 한데 옛날처럼 협회가 잘못했네 국가가 잘못했네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냥 그거다. 그냥 안세영 선수는 몸 잘 추스르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로서의 인생을 사시길 바란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면 뭐 배드민턴판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나 뭐 인정으로나 그 커뮤니티에서나 그럴 거다. 거기에 이제 정치하고도 꽤나 연결이 돼 있다. 인생은 뭐다 여러분 실전이다. 예. 인생은 실전이고 그리고 체육계는 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나름 아사리판이죠. 나름 아사리판입니다. 제가 그리고 우파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드루킹역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우파가 정치적 진지에 대한 개념이 너무 희박해요. 이 장애인 제가 지금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장애인 판이나 이런 체육계나 뭐 어느 판이 갔다 에너지계나 어딜 가나 다 좌파가 진지전을 해놨거든요. 정치적 진지로 만들어놨는데 체육계도 엄청나게 지자체가 옛날에는 지자체가 없던 시절에 재벌이 체육계를 키우던 거하고 재벌이 키우지 않아도 지방 예산으로 체육회 예산이 500억 막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니 그러면서 그 지방 정부의 예산으로 재벌들 뿌리치고 정치적 진지로 권리당원 진지로 이렇게 좌파가 하나하나 체육계들도 그 가오장사하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체육계를 리폼을 해놨는데 재벌 중심에서 정치적 진지로 다 리폼을 해놨는데 우파가 현재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제가 오지랖이죠. 이런 거에서 그냥 이제 드루킹 사건이 있었던 날 벌어졌었던 뭐 일들 쭉 얘기하면서 다 엮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최보윤이 성남시 이재명이 만든 단체의 고문 변호사였다, 그런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1번 국회의원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파는 진지전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저는 오지랖퍼라 그런지 좌파의 진지에 대해서 그래서 좌파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좌파가 진지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가 되겠냐 앞으로? 이 좌파들한테 진지를 하나하나 다 내줘가지고 이거 우파들 이거 수미나 쉬고 살 수 있겠냐? 근데 우파 어르신들 이렇게 얘기하면 고고해. 그리고 지식인들이란 분들도 너무 정치에 대해서 낭만적이야. 그래서 이래서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닌이 찜쪄 먹은 로마노프 왕조의 귀족들, 자유주의자들, 뿌띠들, 그런 사람들이 왜 처발렸는지 대한민국 우파를 보면은 느끼는 요즘 그런 시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민주당한테 지지 않겠다. 이런 민주당한테 지지 않고 하나하나 우리가 건전한 진지로, 건전한 진지, 정치에 오염되어 있지 않고 건전한 진지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저는 사회화 운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아요, 구독, 멤버십, 슈퍼챗, 자발적 구독료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있다면, 이 멤버십도 지금 3,000분 가까이인데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면 저는 제가 할 도리를 끝까지 다 하고 이런 얘기를 떠들고 활동을 하면서 살겠다. 참 별의별 일 다 겪었는데 말이죠.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 좌파의 진지전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 앤드 얘네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알아야 면장한다. 우파도 좀 얘네들의 진지전에 대해서는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치 전선이라는 개념도, 유나이티드 프론트,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정치 전선이라는 개념도 제대로 박힌 그런 우파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재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합법적인 드루킹 짓이 어떤 거라는 거를 제가 확실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면서 이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